팬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예요. 와,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특히 취준생인 저한테는. 새해가 왔다는 건 뭐다? J형 인간에겐 뭐다? 바로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명분이 된다. 뭐 그런 말씀. 진짜 그 새해 다이어리를 뜯는 그 마음과 새해 목표를 세우는 그 설렘. 사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전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왔는데요. 지금 12월 말인데 여러분과 새해 목표를 세운 것들, 새해 계획을 세운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 세우셨을 수도 있는 그런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첫째, 취준. 아직 저는 취준생이니까. 두 번째, 공부.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생활. 다섯 번째는 저의 마인드셋.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저는 계획을 세워봤어요. 바로 각설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저의 취준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1년까지는 안 했죠. 사실 상반기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서 그냥 취준에 발만 살짝 이렇게 담가본 정도였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취준을 시작한 건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6개월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과 제가 어디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확실히 제 노선을 정한 정말 소중한 6개월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 직무 회사들도 지원을 해보고 뭐 아나운서도 지원을 해보고 방송기자도 지원을 해보고 요 3가지 중에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게 방송기자라는 것을 깨닫고 9월부터 10월부터는 진짜 방송기자만을 썼습니다. 뭐 아나운서가 떠도 쓰지 않고 뭐 삼성이 다시 떠도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저의 노선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제 노선을 방송기자로 정하고서는 온갖 지방시험을 다 보러 다녔어요. 뭐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여수 다 보러 다녔는데 최종까지는 몇 번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최종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남겨주셨는데 이게 연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뭐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한 그게 크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 지역에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서울에 있고 싶고 가고 싶은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항상 됐어요. 물론 쓸 때는 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지만 막상 면접을 보러 갈 때, 필기시험을 보러 갈 때 집에서 수서역까지 가서 수서역에서 SRT 타고 거기까지 그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에서 뭐 어느 방송국까지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전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회사에 가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어리고 내가 막 취업이 너무 급한 상태가 아닌데 지방 방송국까지 써가면서 내가 과연 기자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로 그 회사를 원하는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결론을 내렸죠. 서울에 있고 싶고 서울에 원하는 방송국들이 있고 그 방송국들을 위해서 이 지난 6개월간 경험을 쌓은 거고 앞으로는 내가 내 실력을 더 쌓아서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합격을 하는 게 제 목표로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6개월간 제가 지방 방송국에 시험을 보러 간 걸 전혀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면접 기회가 많아지는 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꼭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하고 그리고 회사들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제 자소서나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면접관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그 태도와 실력이 확실히 쌓이고 논술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논술을 시험을 보기 일보 직전에 스파스터디나 이런 걸 하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난 하반기 동안 정말 많은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22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22년은 제가 이제껏 쌓아온 실력들을 가지고 더 실력을 쌓아서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국들의 취재 기자를 계속 준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방송국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틀어서 보시는 지상파랑 종편 방송들 그리고 보도 채널 그리고 경제 채널
그리고 뭐 EBS-R이랑 그리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BBC 코리아나 뭐 CNN 같은 외국계 기업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어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노려볼 생각입니다. 네, 지난 2021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2022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급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저도 빠르게 현직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하반기, 2022년 하반기 동안 면접도 가고 최종 면접도 가서 뭔가 이 합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추진력 얻어서 열심히 해서 꼭 올해내로 합격하는 게 제 또 다른 2022년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세부적인 건데요. 상반기까지는 필기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비해 지금 필기시험 합격률이 진짜 훨씬 높아요. 실력이 더 많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가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80% 이상으로 필기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면 저의 공부 관련된 새해 목표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지원하기 위해 스펙 쌓기 위해를 더 떠나서 저 혼자만의 자기 개발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공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약 5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독일에서 거주를 하면서 국제학교도 다니고 미국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가면서 영어 실력을 많이 쌓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그 영어가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 만약에 이제 2022년 5월까지 제가 취보를 못하면 다시 그 토익을 봐야 되잖아요. 2년이 만료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거 공부할 겸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는 한 번 놓치면 쭉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가 가지고 있던 영어 실력을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영어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장을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어 회화 공부 목표는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새해 목표로. 제가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스픽 앱에서 영어 회화를 좀 더 손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스픽을 한 달 정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몸소 부딪혀야지 영어가 는다라는 항상 머릿속에 새겨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뭐 중학교 때 막 영어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 맞고 이랬었는데 낯선 땅에 낯선 국제학교에 떨어지니까 진짜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전과 그냥 공부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구나 싶어서 진짜 몸소 부딪혀야지 실력이 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픽도 저랑 비슷한 철학, 영어는 많이 말해야 는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스픽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픽 앱을 한 달 정도 직접 이용을 해봤는데 진짜 솔직하게 저의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과장 하나도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dinner tonight. 보셨죠? 스픽 앱은 음성인식 기능이 실제로 탑재되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걸 인식해 주더라고요. A party of 2 for 7 p.m. A party of 2 for 7 p.m. I'd like to put my name on the waiting list. 지금 제가 엄청 빨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고 정확해서 제가 내뱉는 영어가 정확한 발음인지 그리고 맞게 얘기를 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디테일하게 공부가 되는 그런 느낌?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틈틈이 스피킹을 정말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뭐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지하철에서나 어디 이동할 때 이렇게 많이 이용해봤는데요. How much longer will the flight be delayed? We can't say for sure, sir. It's been 3 hours already. I'm afraid I might miss my connecting flight. I'm flying to Seoul. 여기까지 하고 이따 지하철 타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번 정류장은 양재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인 양재일로 세 번째는 미국에서 진짜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Party of 2, 뭐 이런 미국에서만 쓰이는 그런 생활 캐주얼한 그런 표현들은 안 쓰면 진짜 까먹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랑 영어로 떠들어도 현지에서 미국 애들이랑 영어를 쓸 때와는 표현이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스픽으로 영어 회화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당시에 썼던 그런 표현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해볼까요? I can't do dinner tonight. Are you free on Thursday?
Does Friday work for you? Does Friday work for you? 진짜 친구랑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딴 얘기지만.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봤던 건 막 일십하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들. 특히 그런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쉬웠고 다시 되살리기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부담 없고 재밌었습니다. 뭔가 인강으로 이거 따라하세요. 책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원어민과 제가 이제 1대1로 지금 대화를 하는 티키타카를 하는 그런 기분이라서 실제로 이제 음성 인식으로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빠르게로 하거든요. 뭐 커피 음료 공항에서 공항 갈까요? 그럼 공항에서 티키타카를 한번 해볼까요? 여행 가는 Good 그런 evening. 기분. May I see your passports, please? Here you go. Here you go. I can imagine. Are you traveling alone? Yeah, it's just me. I'm here for my brother's college graduation. I'm here for my brother's college graduation. 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심심한데 요즘 뭐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이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관련된 새해 목표 중에 이제 영어는 이렇게 스픽 앱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올해는 영어 회화를 그렇게 늘려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부 새해 목표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MBC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면접을 봤었어요. 기자들을 좀 양성하는 학교 같은 느낌인데 MBC랑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기자의 윤리, 뭐 기사 작성을 하는 방법, 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방법 등 제가 진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스쿨이어서 지금 서류를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되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 수업을 듣게 돼요. 그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이고 또 논술이랑 기사 작성 공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논술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하나 하고 있어요. 강남역에서. 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실력자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저도 배우고 그분들이 저의 것을 피드백을 해주시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이제 시사상식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나 들고 있고 제가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공채가 만약에 안 되고 끝나면 제발 됐으면 좋겠지만 빨리 저희의 목표가 빨리 돼서 이 스터디를 탈출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 스터디를 하나 들어갈 예정인데 그 온라인 스터디는 만약에 안 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논술은 다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글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해서 지금은 매주 한 논술을 2편 정도 쓰고 있어요. 장문은 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라고 생각해서 장문은 지금 따로 안 하고 있고 논술은 매주 2편 정도 쓰고 퇴고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신분상식, 금요일은 시사상식 책으로 이제 퀴즈도 보고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스터디라고 해서 면접이 잡히거나 혹은 이제 어떤 필기시험이 잡히기 일보 직전에 뭐 한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스팟 그냥 딱 그때만 열려서 하는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껏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자기계발 공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어만 자기계발 공부지 나머지는 취조 공부네요. 어쨌든 그리고 영어 회화랑 마찬가지로 제가 독일어 회화를 정말 한 6년 동안 한 적이 없어서 진짜 많이 까먹었거든요. 근데 독일어가 진짜 저한테 되게 큰 자산인데 왜 제가 그걸 계속 놓고 있었는지 만약 스픽 같은 앱이 독일어로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랑 한자 공부인데요. 제 미래와 그리고 제가 기자가 됐을 때에도 이 한국어와 한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계속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개발이죠. 더 발전한 나를 위해서, 더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만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때는 또 없거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건강 관련입니다. 제가 진짜 체력이 정말 좋거든요. 체력은 좀 자랑할 만합니다. 옛날에 1학년 때 아카라카, 물론 그때는 1학년 체력일 수도 있는데 1학년 때 그 전날 새벽에 이제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한 3-4시간 자고 아카라카를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하고 막 하방 다 하고 촬영하고 막 먹고 뒤풀이를 갔다가 12시인가 1시? 뭐 2시까지 그렇게 놀다가 송도까지 왔어요. 송도에 와서 아카라카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영어TV 영상. 그만큼 체력이 좋았죠. 지금도 사실 체력 때문에 취준이 힘든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수나 막 광주 이런 데 하루 내려갔다 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그날 밤에도 뭐 해야 되는 공부들은 마저 하고 자고 요러는 편이라서 근데 이렇게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해도 그거를
무기 삼아 혹은 그걸 믿고 체력 관리를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이제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실력이 갖춰져 있고 물론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를 하는 만큼 운동도 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어떤 운동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미뤄서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계획이니까요. 목표는 크게 잡아라, you know? 헬스나 조깅, 수영 중에 하나를 할 예정. 그리고 진짜 취준을 하면서 위가 너무 많이 줄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건너 하루 시험 보고 하루 건너 하루 발표 나고 입맛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두 끼는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양제 챙겨 먹을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건 비타민 D, E, 아연 이렇게 포함된 종합 비타민 하나랑 진류상균 이렇게 두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무실이라는 식이섬유 먹고 있고 양배추한을 먹고 있어요. 그건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번째는 이제 생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떠나서 진짜 저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들. 첫 번째로 일단 월 최소 독서 2권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한 달에 한 2권은 기본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그나마 읽을 것 같아서 2주에 한 권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알뜰한 삶. 왜냐면 취준생이 돈을 쓸 데도 없는데 괜히 보상심리에 옷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그런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는 건 당연히 좋고 제가 어쨌든 유튜버를 취미로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는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영화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남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스토리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고 먹방이나 아니면 쇼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고 차라리 좀 오래 남는 제가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화다 드라마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하반기 때 취준을 하면서 좀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실패들도 경험을 해보고 솔직히 제가 인생에서 막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경험해본 24살이 뭐 얼마나 실패를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들을 경험을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당해보는 일도 많이 당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무 몰아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서 준비하자. 좀 여유를 갖고. 내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때 너무 급하게 모든 기업에 다 넣고 모든 곳에 시험을 다 보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무작정. 내가 이 회사를 원하는지 이 지역을 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무작정 시험을 너무 많이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숨이 헐떡일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좋은 체력도 하루 건너 하루 막 그냥 10일날 제주도 가고 12일날 여수 가고 13일날 광주 가고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런 지방을 가면 새벽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내가 근데 뭐가 그렇게까지 급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나 아직 24살밖에 안 됐고 내 인생을 길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그래도 꽤 오래 종사를 할 텐데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물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유를 갖고 내가 원하는 기업을 준비하자이기 때문에 이제껏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여유를 갖고 내가 원하는 서울과 그 수도권 근처의 지역에 있는 방송국들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방송기자라는 확실한 꿈을 가지게도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않기였어요. 이 억지로 하기라는 건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전달자, 방송에 출연하는 앵커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었던 건데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진짜 현타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했던 것들, 뭐 헤어 메이크업 받기 그런 것들이 진짜 억지로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지도 않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지도 않았고
근데 그러니까 어느 방송국에 취재기자 3차 면접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현장 취재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 현장 취재평가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걸로 기사를 작성해서 오는 거였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껏 억지로 해왔던 것들은 다 접어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았으니 앞으로 그걸 위해 전진을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찾은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길게 보고 쉬엄쉬엄 하기. 내 인생은 30살이 마지막이 아니고 30살이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하니까 그만큼 내가 옳은 선택 그리고 확실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겠죠. 막 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막 이거저거 다 해본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를 정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단 멈추지 않기. 네 번째는 번아웃이 오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하기. 제가 하반기 때도 번아웃이 올 때쯤이면 여행 가고 번아웃이 올 때쯤이면 친구 만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크게 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거에 맞춰서 번아웃이 올 것 같으면 좀 놀러 가고 시험 끝났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놀고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장거리는 힘들어요. 단거리는 그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장거리를 보고 할 거면 그렇게 쉬엄쉬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쉬엄쉬엄 하라 이게 아니라 하루 이틀 공부 안 한다고 그게 세상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쉬고 좀 내려놓고 근교로 떠났다가 다시 현생으로 복귀하고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하기. 마지막으로 2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되 현재도 충분히 즐기기입니다. 이건 앞에 문제랑 지금 좀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니까 제 생각도 되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단순히 이제 글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제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 2022년 계획을 정말 디테일하게 짜보고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얘기를 해보고 자기 개발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이제 2022년 시작이니까 아직 계획을 안 짜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길 바라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2021년에 함께한 만큼 제 새해 계획도 여러분과 세웠으니까 우리 2022년도 함께 합시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Happy New Year!